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TV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그 딸 그 문다혜가 주고받았던 이 뇌물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경제 공동체로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딸 그 문다혜 씨가 노무현과 더불어서 이 사진을 몇 개 글과 올려서 노무현을 연상케 하는 이 사진과 글을 왜 올렸을까? 이것이 끔찍한 정치 강풍을 연상케 하는 노골적인 그런 글과 이 사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굉장한 그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이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퇴임의 비극의 역사들이 순환고리 역사를 이 관성화가 회전력이 계속되어서 이 멈추지를 아니하고 계속 이제 그 복수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고리를 순환을 끊어 주어야 하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 역사의 이런 그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이것이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또 일어나는 일인가? 뭐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뭐 김구 또 이런 그 양편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싸우고 또 4.19로 인해서 또 정권이 이렇게 크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 뒤를 또 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 부부가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뒤로 또 이어서 군부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다 감옥을 가게 되어지고 또 그 뒤로 뭐 민주화로 해서 또 이어받아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아들들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그 불행한 일들이 끝이 아름답지 못했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면서 어떠한 그 끔찍한 일을 결과를 당했는지 또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감옥을 가게 되고 엄청난 회오리의 이 광풍이 불어왔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이 문다혜 이 씨가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초조하고 두려움의 심리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정인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엿보이게 되고 느껴지는데요. 자, 여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에 제일 먼저 올린 것이 일일 그 SNS 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어졌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자, 이것을 이제 내용인데요. 이 대사를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자, 이런 것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요것이 이제 이 연쇄 이제 죽음에 관한 그런 사건들 아주 엄산한 스토리네요. 들어가 보면은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렇게 여러 배우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독백 형식으로 같은 대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연쇄 사건에 대한 그런 그 엄산한 그 무서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 이야기를 올렸을 때 쿵 하고 소리가 났는데 쓰러졌을까 쿵 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큰 나무가 쓰러졌다. 자, 이걸 무엇을 연상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노무현을 연상케 하고 오버랩 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자신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은 안 되겠다 하는 뜻인지 어떤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또다시 누군가 쓰러뜨리려고 하느냐 또 우리도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인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린 것이 우산을 들고 통도사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이 문 대통령이 그 다음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사진을 두 번째로 올린 것이 여기 바람 소리가 15초 가량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먹구름이 아주 몰려오면서 메밀밭을 이렇게 농부로서 이제 메밀밭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서 지금 폭풍우와 비와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나는 우산으로 받쳐서 막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막아야 될 텐데, 뭐 농사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자, 이런 이제 상황에 올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더욱더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도사 메밀밭 이야기, 이런 것의 먹구름을 내가 막을 수가 있을까? 막아야 된다. 이런 그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큰 걱정을 하면서 통도사 쪽으로 부처님이여 좀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뜻도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도 농사를 짓다가 거기서 손녀를 이제 태우고 다니고 그 농사 밀지 모자 쓰고 농사 짓던 모습과 많이 그 오버랩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낙항을 해서 평화롭게 살아보겠다. 뭐 그랬는데 지금 먹구름이 좀 끼어오고 있다. 저 산에서 산 너머에서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100%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런 때에 이렇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올린 것은요, 연달아서 이런 말을 SNS에 이제 올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다희 씨가 올린 것이 검찰에서 경제 공동체로 혐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이제 시작하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문다혜 씨는 자, 이렇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 명령을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 가족인데요.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닌데 상당히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거는 아버지를 두고 이점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했던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겸손은 안 할래. 더 이상 이제 그동안에 겸손하게 지내왔는데, 참고 지내왔는데 더 이상 겸손 안 하고 참지를 않겠다. 이제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제 결의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올린 것과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은 이 검찰이 문 대통령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문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서씨, 그러니까 전 남편 취업을 하고 또 이제 이상직 씨는 이제 전 의원이죠. 앞전에 혜택을 받았던 건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취직을 해주고 월급을 주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다. 타이 항공사 티켓 회사에서 생활비를 대주던 문 전 대통령이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그리고 5천만 원 이런 거, 그리고 또 인쇄와 또 책 만드는 이 디자인으로 2억 5천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서 돈이 오고 간 문제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몇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참 엄살하고 무서운 이런 연상케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인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지만은 거의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소연을 하는 동정을 얻기를 위한 것인가? 또 한 번의 이 폭풍과 지진 화산 폭발이 다가오느냐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국가에도 이렇게 큰 어떤 그런 그 연상하기 싫은 그런 것을 연상케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노무현의 그 비서실장으로 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하면서 그 원한을 좀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책무를 맡은 것 같이 그동안에 적폐청산을 해가면서 결국은 대통령 둘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탄핵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졌던,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낙향을 해서 농부로서 조용히 이제 잊혀지고 살고다 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밀려오니까 뭉쳐서 일어나 방어백이 되어달라. 너무도 다급하다. 이런 이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본인이 본인이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딸로 통해서 아마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재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딸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는 이제 관계를 끊어달라. 이렇게 이제 탈당해달라. 뭐 이런 것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노무현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뭉쳐달라. 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악이고 우리는 선이다. 하는 이런 그 고정관념에 항상 대통령은 좀 우리 편의 사람들은 선이고 상대편은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모든 악이다. 악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분 구조에 의해서 정치해 왔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런 것이 항상 뭐 이쪽 편도 우쪽이나 좌쪽이나 너무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동물 속에 갇혀가지고 그 사고가 우물 속에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계속 해왔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이제 적폐다 이렇게 해서 원한을 이렇게 청산을 한다고 또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면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애교 문제라든지 또 반미 반일 문제 이런 것에서 지나치게 계속 밀어붙였지요. 그래서 애교 실패, 북한 문제 애교 실패, 국제 애교 실패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삶은 소대가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패를 했죠. 또 국제 관계에서도 고립이 되어지고 내로남불에 오히려 많은 내로남불을 만들어서 경제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이 적폐를 오히려 만들어버린 이런 이제 만들고 원한을 쌓아버린 오히려 상태가 되어서 그런데 한 가지 이 원인을 제공한 쪽은 누구냐 생각해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기에 아래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참고 있었다가 결국은 너무도 특검과 탄핵으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벼랑 끝에서 결국은 2년 반 2년 반을 참고 있다가 결국은 이 보수 우파들이 실망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팔을 걷어붙여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 해가지고 이제는 문 대통령을 이제 이 적폐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원인 제공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동훈도 대통령 편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이 너무도 지나치게 몰아붙이니까 내가 이제 살 길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역사의 순환이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누군가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도 정말 참 너무도 시퍼렇고 또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이렇게 잔인한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것이 참 하나의 불행의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들이 나왔으면 또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